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왜 요즘 계속 마음속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굳은 다짐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했는지, 공언하고 약속하고 다 또 다짐하고 이렇게 뱉어놓으면 두 번 다시는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양심이 있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느냐,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박제를 해 두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고 큰 사고를 낼 뻔했고 누군가에게 정말 큰 피해를 끼칠 뻔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도 할 수 있고, 물론 그 우려할 만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정말 큰 사고를 한번 낼 뻔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제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고, 제가 운전 중에 정말 기빨린 사람처럼 완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운전만 해야죠. 근데 저는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선은 앞에 고정되어 있었고 정말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노란불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빨간불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노란불은 그 안전정지선을 지나치게 되면 일단 속도를 내고 더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교통체증 없게끔.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바뀔 것 같아서 노란불 보자마자 더 밟았어요. 엑셀을 더 밟았고요. 근데 교차로가 큰 교차로여서 제 쪽 횡단보도에서 저 너머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동안 횡단보도가 앞에 하나가 있고 빨간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란불에서 빨간불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반대쪽, 저쪽 건너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저는 계속 노란불이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체감적으로 우리가 이미 운전은 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체득되어 있으니까 노란불을 딱 보고 이렇게 엑셀을 밟고 이 횡단보도까지만 지나가면 저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딴 생각은 제가 굳이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인데, 우리가 살면서 불필요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죄책감 느끼고 양심에 찔려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을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노란불이니까 지나갔다, 일단 통과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내 몸에 배어있는 거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제 오른쪽 시야를 사각지대로 만든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 두 대가 이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각지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각지대를. 그래서 거기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노란불로 비록 지나갔지만 내가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시도가 들어온 거를 제가 오른쪽에 버스로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 두 대의 버스가 이쪽 보행 신호를 완벽하게 막았고, 저는 그냥 노란불이니까 빨리 지나가야 된다만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엑셀을 밟고 순간 인지한 거는, 내 빨리 지나가줘야 되겠구나, 버스들이 적체가 되어 있네,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데, 엑셀을 슝 밟고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미친놈이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지? 난 미친 사람이구나. 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는 정말 제가 차를 잠깐 정차해놓고 잠깐 비상등을 켜놓고요, 정말 멍하니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래, 이거는 졸음운전도 아니야. 내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
내 인생에 후회가 많고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자꾸 내 스스로 되뇌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고민 지금 멍한 상황 있잖아요. 멍 때린다고 하죠. 그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고민과 그 후회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착수를 하게 될 때 완벽하게 이 사용자와 동의를 해서 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의견 차이도 있고 조율도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뭐 이제 갈등도 빚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회사들의 출연 제안에 섭외에 응하는 편이거든요. 가리지 않아요. 제가 뭐 가립니까? 제 처지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 각기 다른 회사와 수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었나 봐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합의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순간 너무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때마침 제가 요즘 뭐 어디 녹화를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제작물 같은 것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요. 이런저런 녹화나 제작 또는 생방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맘에 꼭 맞는 회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덜 맞고 더 맞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모든 고민의 총합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내 얼굴이 나오는 일인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막연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유로움을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설령 개입하고 제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내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영식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비록 잘 풀러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진 못했더라도 사상적 자유,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자유로움, 혁신적인 사고, 개혁적인 마인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이거를 가두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중심이 흔들리거나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몇 개월간 저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만하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자꾸 흔들리는 제 자신이 싫었나 봐요. 그 고민이 결국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운전을 하면서 또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 후회의 나라에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노란불을 받고 엑셀을 밟았고 사각지대가 있었던 걸 인지하지 못하고 보행신호가 아니네 하고 지나쳤는데 앞불사 왼쪽을 보니까 파란불이 떠 있었던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났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허락했을 뿐이에요. 수용했을 뿐입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날 저희 아내에게도 전화를 하고 제 아는 지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디를 더 많이
출연해서 일을 늘려나가야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만하자. 이 고민을 그만하자. 끝내자. 핑계대지 말자. 불가피성을 내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말자. 푼돈이어도 벌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자. 어디라도 출연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곳만 출연하자. 내가 원하는 일만 하자.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자. 남이 나를 섭외하더라도 그 방송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원래 생겨먹은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많은 후회를 반복해서 이제야 뭔가 깨닫고 다짐하고 선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순응시킬 수 없고, 누군가로 하여금 적응시키거나 소위 가스라이팅 이런 걸 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흔들림을 당하고 싶으면서 거기에 출연료라는 개념을 대입시키고 생계라는 개념을 대입시키고 또 다른 어떤 어설픈 가치를 대입시켜서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해 라고 내 자신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실제 어떤 변화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반사회적 인간처럼 돈이 안 벌리더라.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여러분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향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완벽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과의 협업을 하는 이유는 뭐지? 무엇이 본질이지? 설령 우리가 작은 약속을 하나 미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미팅을 잡는 이유는 뭐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시간을 쓰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간단해졌어요.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도 조상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내가 그런 일을 겪음으로 해서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 그럼 막연한 후회나 고민들, 양심에 찔리는 것들, 내 가치에 반하는 것들을 쓸데없는 개념들을 끌어당기면서 자꾸 불가피하게 넌 이걸 해야만 해. 넌 그래도 이걸 해야 돼. 이거 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냥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한 타협을 했다는 거.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고민하고 후회하다가 정말 구치소에 갈 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적인 상상력과 이런 거를 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지나는 순간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최근의 가장 큰 충격이었고요. 인생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 지켜나갈 거고요.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냥 혹시나 저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다면 한 번쯤 리마인드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뭐 이게 자기계발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제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겁니다. 소신 뭐 발언은 아니고 근황 보고 같은 거니까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도 매우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팬심이고 조금 달리 얘기한다면 구독자의 일원으로서 박영식이라는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인가 정보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성 클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로 나눠서 드려본 영상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대되고 마음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